자, 다 같이 앞에 한번 볼게. 보세요. 일단 요 12번 지문에서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갈게. 첫 번째 밑에다 이렇게 쓸게. 시간 표현을 통한 대조관계가 활용되고 있다. 지문을 전개함에 있어서 시간 표현을 통해서 대조관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 여기 4번 앞문장에 보면 바로 앞 단어가 inclination이란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inclination. 이 inclination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시간 표현을 통한 대조 관계는요. 여기 2번 앞문장에 in the past에다가 몇 줄? in the past. 과거에는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소재가 돼서 긍정의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nowadays 밑줄 치고 현재에는요. 대량 생산이 대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다? 소재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지. 두 번째, inclination이란 단어는 여기다가 incline이란 동사부터 좀 시작할 텐데 우리가 incline은 원래 기본 뜻이 기울이다의 뜻입니다. 기울이다. 내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방 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근데 몸이 문 쪽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울이다라고 하는 건 그쪽을 향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방향을 향해 가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inclination 무슨 뜻이냐면 경향의 뜻이 있어요. 경향. 또는 성향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내가 몸이 기울어진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어진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 이 문제는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한두 번 풀어봤으면 조금 쉽게 접근했겠지만 처음 출제됐을 때 학생들에게 엄청난 당혹감을 안겨줬던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왜? 지시어 있어 없어 주어진 그래? 없죠. 연결사 있어 없어? 없어. 문장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돼. 그쵸? 뭐만 이해가 되냐면 스토리, 이야기에 대한 글이구나 정도만 이해가 된다고. 그치? 자, 1번 앞문장 한번 가볼게. 사회적인 다이나믹, 역동성에 증가하는 복잡성, 뭐에 관련한? 음식 선택에 관한. 그것이 마케팅하는 사람과 광고하는 사람의 일을 어떻게 만들고 있대요? More difficult, 어렵게 만들고 있대요. 음식 선택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진 세상에 살고 있다. 그치? 자, in the past, 과거에는요. 이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상품에 대한 accessibility, 접근 가능성과요. 자, affordability, 이건 한번 체크해 놓을게. 구매 가능성입니다.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해 주었어. 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을 통한 폭넓은 분배도 가능해 주었고 이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진보하고 있는 신호로 여겨지게 되었었다고. 근데 오늘날에는 이 동그라미 대량 생산이죠. 이 대량 생산이 점점 고객의 파편화에 의해서 대체되어져 가고 있어요. 더 작고 작은 부문으로. 그리고 이러한 더 작고 작은 고객의 파편들은요. 개인적인 선호들을 반영할 것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요구하는 게 옛날에는 엄마가 떡볶이 사왔다라고 하면 엄마 떡볶이 너무 맛있겠다라고 먹었지만 무슨 떡볶이야? 마라떡볶이야? 로제떡볶이야? 무슨 떡볶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씩 종류를 따지기 시작한다고. 그쵸? 개인의 선호를 반영할 걸 기대한다고요. 모두가 feel different and special. 다 다르고 특별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기대하게 되냐면 그 또는 그녀의 성향에 봉사하고 그 또는 그녀의 성향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제품을 기대하게 된다고. 현실 속에서 이러한 밑줄 칠게요. 개별적인 선호들은요. 4번 앞문장이 뭐야? inclination이겠죠. inclination들은 end up overlapping, 동그라미 겹쳐지게 되네요. 결국 무엇과 겹쳐지게 되는데 emerging, 떠오르고 temporary, 일시적으로 항상 변화하는 여기 동그라미 부족적 형성과 겹쳐지게 된대. 사람들마다 너 로제 떡볶이 좋아하니? 그럼 로제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의 작은 부족적 형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나는 마라떡볶이 좋아하는데 마라떡볶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작은 부족적 형성이 모아지고 난 엽떡 좋아하는데 엽떡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부족적 형성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이 겹쳐지면서 개인적인 선호들. 이것들은 강화된대. 뭐 주변에서 문화적 감수성. 어떤 문화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회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정치적인 어떤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너 뭐 여당 쪽이야, 너 뭐 야당 쪽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작은 집단들을 형성하게 된다고. 그리고 식단에 관련해서도요. 나는 채식주의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질 수 있고,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도 비슷한 그런 관심사와 걱정거리를 가진 사람들끼리 작은 부족적 집단을 형성할 수 있겠다고. 이걸 필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러한 고객 공동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tribal formation이요. 부족적인 집단의 형성이. 지문 속에서 단절된 구간이 있어 없어? 단 한 군데도 없죠. 이때에는 주어진 글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개인들의 이야기들이요. 결합된대. 무엇과? 거대한 이야기들과 결합된대요.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게 된대. 얘들아, 잘 봐봐. 이걸 믿으세요. 평가원의 출제 원칙을 믿으세요. 단절이 없으면 뭐 한다? 지소연으로 같은 내용끼리 붙인다. 반드시 지문 속에 뭐가 있다? 같은 내용으로 붙일 내용이 있어요. 어디 있어? 4번. 요 문장. 이러한 개별적인 선호들이요. 개인들이 선호하는 작은 선호들이 결국 뭐 하게 돼? 겹쳐지게 돼. 그래서 뭘 만들어? 부족적인 형성을 만들어내요. 이게 이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 그쵸?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4번은 왜 안 돼요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4번은 왜 안 되냐면 얘 inclination과 these individual preferences를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쵸?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자, 마지막 12번 문제. 어떻게 출제됐었던 문제였다? 같은 내용끼리 연결하도록 출제된 문제였었죠.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종 정리, 요약 정리하기 전에 요 출제 경향성 좀 보여줄게 얘들아. 잘 봐봐.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지냐면 지금처럼 지시어 소재 연결사의 단절 중에서 소재와 내용의 단절로 문제를 출제하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학생들이 문제를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같은 내용끼리 연결되도록, 즉 단절 없이 같은 내용끼리 연결되도록 만들어도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어떤 방식을 활용하면 되냐면 같은 내용끼리 연결할 때 지금 문장처럼 주어진 글의 지시어와 연결사를 애초에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평가원이 난이도를 높이는 출제 장치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가 출제자의 관점에서 보여요. 근데 평가원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요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제를 대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다르게 보여. 하지만 이 원칙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본다면 얘는 똑같이 문제를 출제하는 어떤 형식과 메커니즘이 고정돼 있구나가 눈에 보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1번부터 12번까지 요약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 1번으로 갑시다. 자, 1번. 주어진 문장 위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보면 최초의 가설이 입증이 되었는데 그 가설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얼음이라고 하는 건 표면에 뭐가 있다? 본질적인 물의 층을 가지고 있다. 즉 얼음이 물의 층을 가지고 있는 것. 왜 얼음은 미끄러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념과 비판의 구조로 전개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2번. 언어적 자원이라고 하는 게 지문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언어적 자원은 추상어이기 때문에 말과 글이라는 구체어로 바꿔서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했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협상에 열려있다. 이 말과 글을 사용하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협상에 열려있다는 건 개인마다 뭐 할 수 있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게 핵심. 세 번째, 작년 6월 모의평가의 첫 번째로 문장 삽입에 인스테드가 처음 등장을 했어요. 이전에는 인스테드를 첫 문장에 박아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 인스테드는 무슨 기능을 한다? rather과 똑같이 앞문장 부정문, 뒤에 있는 문장 같은 내용 연결 이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자, 4번 문제. 가장 중요한 거 one line과 대립되는 게 뭐다? multiple border라고 하는 개념이다. 인간과 동물을 하나의 라인으로 딱 때려 박아서 인간 아니면 동물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인간, 동물 중에서도 여러 가지 동물들이 계층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글이었죠. 자, 5번. compounding the difficulty라고 하는 것.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게 뭐가 있다? 정보의 과부하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금처럼 필자가 글을 통해서 개념을 정의해주면 그 정의에 따라서 글을 읽으려고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6번 문제.
이 팀이 반딧불에 빛나는 기관을 어둡게 칠했을 때 기존의 방을 싹 한번 치우고 새로운 집단의 박쥐를 넣어놨어. 그랬더니 피하는 걸 학습하는데 2배가 걸렸대요. 며칠 걸렸다는 거야? 8일 걸렸다는 거죠. 자, 7번 문제. In contrast는 역접도 아니고 뭐다? 대조의 연결사다. 그래서 정확한 반대가 나와야 돼.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는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 거, 뒤에는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적은 정확한 반대가 등장을 했었죠. 자, 8번에 rather, 앞문장 부정문, 뒷문장 앞문장과 같은 문장. 하지만 평가원은 문장 속에 not을 몇 개를 넣어놨다? 무려 3개나 넣어놨다라고 하는 것들. 평가원이 보여주는 핵심은 뭐예요? 앞문장 부정문에만 치중해서 글을 읽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자, 9번 문제. 지문에 있어서 내용상의 단절로 출제된 문제인데 여기 보면 대체된 노동자라고 하는 맥락이 바로 앞문장과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글을 보니까 노동자를 대체한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네. 같은 내용 연결시켜주면 되겠다. 10번 문제. 무성의 흑백영화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소리와 색깔이 거기에 대응돼서 역접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그랬죠. 자, 벗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녀가 예뻐요.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예쁩니다.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렇게 같은 내용을 나열하면 벗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핵심이야. 11번 indeed는 재진술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실제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 라고 강조하면서 재진술하는 핵심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 마지막 개인적인 이야기가 거대한 서사와 연결된다는 건 개인적인 선호들이 겹쳐져서 부족적 형성을 구성한다는 말과 같은 개념이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까지 클리어. 지금부터 정리할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면서 제가 출력물 드리면 같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